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네, 이제 시간대가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좀 어렵게 저희 또 진학진로 센터장님을 또 모시게 돼서 저희가 저희 3시로 또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느 학원보다 좀 빠르게 이번에 4월 모평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 좀 신속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 시험을 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부청소학원 부원장이고요. 저는 일단 오늘 오프닝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박중서 센터님이 오셔서 어제 시험에 대한 총평,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입시를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논술까지도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저희가 5월 5일 날 어린이날 또 2시에 또 논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은 사실은 휴일이라 본인들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희가 좀 논술 선생님들을 다 모셨어요. 네, 모셔가지고 인문 논술 그다음에 수리 논술을 다 2시에 똑같이 다른 강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하게 들어간 논술 설명회는 저희가 다음 5월 5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저희 센터장님께서 기본적인 어제 시험해 본 총평과 그리고 수능 준비 또 입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2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2부는 뭐냐면 사실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가 수학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부가 끝나면 2부에 바로 저희 수학과 대표 강사이신 강부청소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인 양지용 선생님께서 저희 또 수학에 관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마 오늘 설명회는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본인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볼펜 다 있으시죠? 네, 혹시나 적으실 거 있으시면 또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오늘 에코백을 본인들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선물로 에코백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또 저희 선생님들 수업에 대한 강좌 안내문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1부 연사인 저희 박중서 센터장님 모시고 또 소개드리고 그리고 또 이따 2부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잠깐 그 설명회 전에 양해 말씀하라고 구하고 갈게요. 제가 그 1시간을 이거 쓰고 떠들긴 어려워서 제가 강의용 마스크 쓰고 갈게요. 근데 저는 3차도 다 맞았고요. 그저께 검사했는데 음성이거든요. 그저께라 좀 그런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가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이게 얼굴도 좀 보이면서 하고 그래야지 좀 더 집중력도 좀 있는. 정시를 위해서 기출 해독과 개념 정리하는 거. 그래서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노선 대학 잡은 거 얘기하세요. 맥시멈 대학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렇지 않나요? 정해졌어요? 네? 자제분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희도 첫째 아들이 그 대학까지 갈 거라는 저는 생각도 안 해요. 저 입시하는데도 그랬어요. 정말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맥시멈 대학은 모르니까 마지노선 대학을 잡자고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와 어제 본 모의고사를 가지고 아들 요 정도 대학까지는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세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마지노선 대학을 정해놓으면 좋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약간 풀어져 있을 때 야, 너 가천대가 마지노선이라며, 국민대가 마지노선이라며, 이렇게 해서 어디 가겠니? 라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면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시겠나요? 짜증내면서 지방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전형도 결정하셔야죠. 교과 중심인지 종합 중심인지 논술 중심인지는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를 해서 메모하는 건 오늘 뺐어요. 요거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은 제가 그거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제분들한테 가셔서 야,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엄마 어떻게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해? 잠도 자지 말라고. 학교 수업 시간 포함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12시간 안 나와요. 그래서 인강 들은 거, 학원 다닌 거, 독서한 것까지 포함시켜드려요. 그래도 11시간 반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 30분 어떡할 거야? 어떡하죠?
네? 네? 짬좀 자투리 시간에 공부 A형인간 하루에 자투리 시간만 모아도 90분이라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을 N수생 아이들이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전년도 결과 좀 보세요. 수시 경쟁률. 분명히 전년도에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서울 15개 대학 아니 자제분들 원하시는 대학교가 여기 아니세요? 몇 분만이시네? 어디 원하세요? 대학 기차 타고 대학 다니면 힘들 텐데. 웬만하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낫겠죠. KTX 타면 돈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15개 대학의 목표인데 보세요. 경쟁률이 올라가서 도리어 수험생이 줄어들었는데도 종합도 늘어났죠. 논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학령인구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자제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된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어떤 입시기관에 자꾸 학령인구가 줄어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더 풀어지는 거야. 잘 됐네 뭐 그쵸?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그 상황을 우린 역이용할 수밖에. 이해되셨나요?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교과와 논술이 좀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연하게 묻지마 종합은 이제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애들이 옛날에 그냥 대박 그러면서 막 지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좀 정량화되고 있다라는 거, 정량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 정시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선택형 때문에. 지금도 어저께 시험 본 것도 지금 전국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본 것도 수학 확통 만점자가 전국에 지금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지금 전국에 뒤져보고 있는데 수학을 확통 선택해서 담아준 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그냥 난리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시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제분들 수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엄마 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럼 물어보세요. 인간은 호모 루덴스야. 너 정말 그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열공하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볼래? 근데 그런 얘기하면 싸우시죠? 그쵸? 저는 안 싸웠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들은 내가 입시를 하고 있으니까 제 말 잘 들었을까요? 저도 박 터지게 싸웠어요.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막 진짜 아들이랑 진짜 머리채를 잡고 싸울 뻔도 하고 막. 근데 지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하얗게 다 잊어버렸어요. 잔소리 하세요. 아시겠죠? 잔소리하고 갈구세요. 아시겠죠? 아이들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보여줘야 돼. 내가 너의 CCTV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잔소리 하세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좋은 관계로 수험 생활을 끝낼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대신에 이제 합격증 딱 받고 나면 싹 사라져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의학학,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 보안, 미디어, 상경, 사회과학계열, 행정 여기 싫으신 분 계세요? 뭐 저런 과를 가?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갖춰야 될 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경쟁력이 없으면은 우회적인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과들 이런 것도 굳이 또 꼭 거길 가야 되는 거 아니라면 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과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최상위 학과라는 거 인정 못 인정? 아니 어떤 학부모님이 야 우리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의대 하나 안전빵으로 써놓을래? 그래요? 그런 집이지? 뭐 하는 집이지? 여기 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여긴 누구나 다 긴장하고 막 더 많은 데이터를 찾으려고 그러고 상담을 더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너무너무 조심하는 데잖아. 근데 이 하위 학과는 진짜 막 쓴다니까? 특히 아빠들이 안전빵으로 우리 철학과 하나 써놓자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국적인 생각인 거야. 그게 전국적인 생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경쟁률이 폭등을 하죠. 경쟁률이 폭등을 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점수가 막 올라가요. 그래갖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는 지금 몇 년째 경영학과보다 점수가 높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빵이 아닌 거예요. 너무 이 등락폭이 큰 거예요. 점수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수시건 정시건 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 이 하위 학과들은요 마니아들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붙으면 안 나가. 추합이 돌질 않아. 충원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회적으로 지어 여기 꼭 가셔야 되는 거 아니라면 가능하면 그냥 중상위학과 중에 골라서 가세요. 대학 가면 복전도 있고 복수전공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서 가는 게 큰 무리는 없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꼭 거길 가야 된다. 이거 근데 왜 사진을 뭐하러 찍으세요? 저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면 불법인데? 이 PPT 가져가시면 되지. 집에 가셔서 사진 보지도 않으시면 농담이고요. 뭐 필요하시면 찍어가는 거지 뭐. 근데 저는 찍지 마세요. 제가 입시를 하면서 이렇게 실없이 농담을 하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막 무거운 얘기하면은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가볍게 합니다.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지 이제 뭐. 다른 사람 뭐라 그러던가.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년치 입시 정리하는 거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올해 11월 17일에 수능 시험 본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 물어보세요.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어렵다며?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해도 약간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지. 수학 어렵다며? 그럼 어떻게 해? 자, 그러니까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어렵다며? 엄마 어떻게 알았어? 얘 비틀어서 꽈내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통수학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공통수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특히 지방에 있는 여학생들의 수학 포기율이 올라가고 있대요. 수포자가 많아지고 있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까 2004년생 애들이 느긋해져 있다, 늘어져 있다. 그걸 제가 왜 말씀드렸어요? 이걸 역이용하자고 말씀드렸죠? 조금만 열심히 해도 좋은 성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수학, 수포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학을 40점 받다가 42점 받아도 이 2점의 효과가 표준점수 상승 효과가 엄청 큰 게 수학이라는 얘기죠. 수포자가 많으니까, 깔아주는 애들이 엄청 많으니까 우리 딸도 수포자인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은. 이해되셨나요?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그런 걸 역이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올해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야. 그래서 느긋해져 있을 때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해서 조금만 더 움직이자. 수학 한 문제라도 더 맞자. 그리고 책 더럽게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어라. 오디오북 같은 것도 좀 활용해라. 이해되셨죠? 정말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이건 활용해야 될 세 가지 요소예요. 이해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또 내년서부터 이게 없어져 갖고 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뭐 없어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학추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담임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좀 잘 하셔서 웬만하면 학추가 인원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반에서 일반적으로 여기 강북에 있는 학교들도 반에서 한 7, 8명 정도까지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받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작년에는 한 열 몇 명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서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특히나 학추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추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추를 활용해서 학추 받고 수능 최저 맞추면 면접 가서 춤만 안 추면 붙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 농담이지. 그 정도로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의치한 수약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올해 또 늘어나요. 그래서 요거는 의치한 수약을 가는 친구들한테도 좋고 거기를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최상위권들이 빠져나가주니까 훨씬 더 여유롭게 갈 수 있고 이 늘어나는 인원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올해가 끝인 것 같아요. 내년서부터 뭐 한두 명 정도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맥시멈에 와서 올해까지가 입시 환경이 좀 좋아요. 그리고 문과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문과를 따로 뽑는 의치한 수약이 있거든. 이과만큼의 효과는 아니어도 분명히 문과한테도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믿었던 수능에 발등 찍히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찍히란 얘기인가요? 네? 이걸 제가 왜 알려드릴까요? 이런 짓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수능에서 제일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시를 도피성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지금 재학생이면 내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정시로 간다? 아니면 뭐 N수생들이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정시로만 간다? 논술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정시는 도피성이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번의 기회일 뿐이야. 바쁘게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정말 바쁘고 힘들게 지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논술, 6논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논술도 하라 그러면 막 부모님, 논술은 누가 붙나 모르겠어. 맨날 떨어진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녀서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저 얼마나 많이 붙는데요. 논술도 괜찮은 전형이에요. 논술 인원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학령 인구 줄어드는 거에 비하면 도리어 늘어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논술을 하시는 건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들도 논술 시작했어요. 근데 학원이 마땅치 않아갖고 그냥 인강 들으라 했어요. 그래서 인강 들으면서 논술이 많이 쉬워졌거든.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고 저는 방학 때 정도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방학 때 첨삭도 좀 받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나머지 거 이러면서 학원하고 인강에만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기대하고 그랬다가 공부도 안 하면서 기출 내내독도 안 하면서 막 학원 욕하고 뭐 인강 뭐 이투스 인강 그지 같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지는 공부 안 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가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수능 공부의 기본이 기출 내내독이에요. 자제분들은 어저께 시험 망쳤죠? 죽쓰고 말아먹었잖아요. 그쵸? 저 다 알아요. 시험을 다 음식으로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거 준비해봤냐라는 얘기야. 오늘 가셔서 자제분한테 얘기해보세요. 너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6월 모평 대비해야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모의고사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모의고사는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 평소 실력도 없는 주제. 그러니까 맨날 죽쓰고 말아먹지. 기출 내내독 하셔야 돼요. 이게 수능 공부의 기본이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확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나서 4월 달 거 어저께 거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걸 딱 보시면 수능의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셔야 돼요.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시는데 탐구는 이 값에 곱하기 2배를 하시면 국어 수학이랑 비교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준 점수가 만점이 130이 나왔을 때는 130점 정도가 나왔을 때는 적절한 난이도, 변별력을 갖춘 수능,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돼서 한 3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수능.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130이 안 되면 120 몇이 나오고 막 그러면 변별이 안 되는 거지. 정말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아이들 완전히 다 멘붕으로 빠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130이 기준점이에요. 그리고 140이 나왔다라는 건 어려운 수능의 기준이에요. 어렵다? 5개 정도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80점대 중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좀 어려운 수능의 기준이에요. 140은. 그리고 150점 근처까지 갔다 이때서부터는 핵 마그마 수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한 7, 8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오는 겁나 어려운 수능인 거야. 자, 그러면 질문. 수능이 어려운 게 자제분들한테 유리할까요? 쉬운 게 자제분들한테 불리할까요? 이걸 뭘 고르지? 그냥 네 하시면 돼요. 릴렉스, 캄다운, 테이크 이트 이지, 오케이? 전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생각해보세요 말고는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 질문이 답이잖아요. 어려운 게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변별이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빨간색이 작년에 어려웠던 것들이네? 그쵸? 그리고 파란색이 쉬웠던 건가 보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게 50점이 1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선택형 수능 처음이었지. 확통 때문에 막 문과 애들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사탐까지 이렇게 망쳐놓은 거예요. 50점이 1컷이야.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 문과 애들이 난장판이 아니었죠. 그래서 평가원장님 그만뒀잖아. 그럼 올해는 이렇게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입시는 해거리를 하거든. 해거리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사탐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근데 작년에 이게 이나마 다행이지 재작년에는요. 세계 지리가요. 만점자가 11%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2등급이 증발된 거지. 하나 틀리면 3등급, 물리 2도. 저희 아들도 물리 2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하나 틀렸는데 48점 나왔었는데 3등급 나왔어요. 이건 아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나라가 잘못한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게 난이도를 끌어당기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수능이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잖아. 그러면 어려운 수능을 보고 왔어. 막 애가 막 멘붕에 빠져갖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만 어려웠던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왜냐면 1교시 애들이 멘탈이 나가거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해야 돼요. 어차피 너만 망친 거 아니고 걱정하지 마. 어려운 수능이 너한테는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아요. 너만 이렇게 망쳐야지 인간은. 네가 공부를 그따위라니까. 그런 얘기 뭐하러 해? 그렇지 않아요? 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저께 것도 죽쓰고 말아온 거 그냥 시험이 음식이 됐구나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수능이 아닌 게 다행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시겠죠? 나도 오늘 집에 가서 그 얘기 해야지. 자, 그리고 노란색 박스 쳐놓은 건요. 탐구 과목에서 여태까지 배신하지 않던 과목이고 정법과 경제가 7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만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표준 점수 잘 나왔던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정법, 경제, 사회문화 중에 하나, 화원, 생원, 지원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뭘 선택해야 좋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냥 공부를 하라 그러세요. 미적을 선택할지 확통을 선택할지는 만점자의 문제야.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3점 차이가 나는 만점자의 문제지 막 수학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냥 확통해서 좋은 점수 받는 게 차라리다. 아시겠나요? 그 고민하는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라 그러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문과 쪽에 있는데 수학에 대한 감각이 있어. 수학 잘해. 그런데도 그냥 확통해. 미적하시면 좋죠. 그런 친구들은. 근데 확통도 힘들어하는데 굳이 미적 가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확통해서 좋은 점수 받는 게 차라리 훨씬 더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지금의 수능의 분위기는 준킬러예요. 오늘 가셔서 얘기해보세요. 야, 요번에 4월 달도 준킬러 많이 나왔다며?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킬러는 이제 못 내요. 손도 못 대게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으로 문제 내는 건 못 내요.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2004년생 애들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은 아이들이잖아요. 2004, 2003년생 애들이. 그래갖고 정말 학력 수준이 좀 낮아요. 기초 학력이 좀 안 돼 있어요. 사실이야. 그래서 킬러 같은 걸 못 내요. 그래서 준킬러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변별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준킬러는 뭔지 아세요? 집에 와서 긴 시간을 두고 풀면 풀려. 그게 준킬러인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젠 시간 싸움이네. 시간에 대한 훈련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기출 내내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탑워치 가지고 시간 정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저희 재수생들도 계속 시키잖아요. 시간에 푸는 문제들. 그래서 일단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국어 정말 딱 시간 정해서 80분, 수학 100분 이렇게 딱 정해서 푸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제분들 스탑워치 다 있죠? 아니 스마트폰에 있는 거 말고 탁상용. 다이소 가면 있어요. 몇천 원 안 해. 그래서 그런 걸로 갖고 시간에 대한 훈련하는 게 좋고 일단은 선택에 대한 유불리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일단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고 제가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통 수학을 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전년도는 이랬어요. 등급 분포가 아주 좋았죠. 그쵸? 적절하게, 문과, 이과 적절하게. 근데 작년 보니까 이 확통 선택한 애들은 1등급이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5등급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 이거는 확통이 불리하고 미적 기하가 유리한 게 아니라 집단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서울대학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 아들도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단의 문제일 뿐이에요. 뭐가 유불리하다를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점자는 그럴 필요 있지만 그래서 그거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년도 국어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정규 분포가 나오지 않았나요? 꼭 그려놓은 것 같이 끝내주게 나왔잖아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려우니까. 이래서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여기 이게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이렇게 컷 점수거든요. 여기 1컷에 있는 상위권 아이들이 아주 넉넉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넉넉한 분포를 이루고 있으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거야. 각자 자기 점수 찾아먹고 간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아주 적절했는데 국어가 올해 어려울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거봐, 이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야.
국어가 쉬워지면요. 정말 난리 날걸요?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잖아. 그럼 문과는 변별할 게 수학밖에 없어. 그럼 문과는 난리 나는 거야. 사탐도 난이도를 끌어올린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이과는 과학은 항상 변별력이 갖춰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과는 그래도 수학하고 과학이 있지만 문과는 국어마저 쉬워져 버린다 그러면 수학 하나 가지고 어떻게 변별을 해. 그러니까 영어가 상대평가로 다시 가지 않는 이상은 국어는 어려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2004년생 아이들이 중학교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1교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애들이 멘탈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1교시를 한국사로 바꾸자. 그래서 편하게 시험을 보고 워밍업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 정말 좋은 생각이다. 뭐 그랬었는데 평가원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싹 사라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시험이란 건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보는 겁니다만 그래. 근데 맞지 않아요? 그게 치사한 건가?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논술도 100점 주고 시작하고 자기소개서도 100점으로 시작하고 면접도 100점으로 시작하고 수능도 원점수는 100점이에요. 덜 깎이는 아이가 통과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멘탈을 흔들어 놓는 것도 시험의 하나의 스킬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대응은 뭐야? 가셔서 뭐라 하실 건데요? 올해 국어도 어려울 거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럼 어떡하라고? 열심히 해야지. 멘탈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어차피 1교시는 어려워. 쉬울 수가 없어. 너 한국 사람이니 국어를 못한 니 필리핀에서 왔니?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국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대안은 뭐냐면요. 저희는 아침에는 국어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가 학교에 가건 학원에 있건 1교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국어 문제를 푸는 거야. 지문 하나에 문제 한두 개라도 있는 간단한 국어 문제를 무조건 아침마다 푸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한 상황에서 무조건 국어, 아침엔 국어. 되셨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시키고 있어요. 아침마다 국어 그냥 무조건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몽롱한 상황에서 지문을 분석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별로세요. 노원 쪽은 국어 싫어하세요? 서점에 가면 그런 짤막한 모의고사들도 팔아요. 뭐 맷땡비, 맷땡문 그런 거 풀더만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무조건 국어에 이제 내일서부터. 되셨죠? 그게 우리의 대응이에요. 어쨌거나 풀으라고.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하면 되는 거고요. 수학 좀 보세요. 진짜 난장판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분포가 이래? 그래서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7컷, 8 이분들 뭐 하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수학에서의 1점의 효과는 엄청나다라니까.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아시겠나요? 진짜 수학 선생님이 너는 수학 포기하고 그 시간에 국어 공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 원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 공통수학이 중요하고 근데 자제분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공통수학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범위잖아. 맞죠? 수한수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범위가 90%거든요. 그걸 언제까지 개념 정리하고 있을 건데? 그쵸? 6월 전에 끝내야 돼요. 6월 모평 전에 수학에 대한 공통수학에 대한 수한수투에 대한 개념 정리 확실하게 끝내야 되고 뭘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하지만 일단은 시험 본 거 가지고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기가 본 시험에서. 그래서 3월 달 것도 좋았던 게 2학년 거 전범위였거든요. 정리하기 딱 좋지. 4월 달 것도 2학년 범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험 본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문제 풀고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개념 정리하자는 얘기죠. 해설지 잘 활용하고 뭐 인간 같은 거, 풀이 인간 같은 것도 좀 보면서 개념 정리 언제까지? 아니지 6월 전까지요.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 아들의 적들인데 그냥 넉넉하게 하세요. 그냥 11월 달까지 하셔도 돼요. 자 보세요. 공통 잘 보내가 표준 점수 제일 잘 나와. 아시겠죠? 이건 진리. 작년에 수능에서도요, 국어 공통 다 맞고 선택을 8점인가 받은 아이까지가 1컷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공통이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통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쉬워질 일은 없어요. 쉬우면 진짜 난리 날 수도 있거든요. 난 선택 과목 없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괜히 만들어갖고 이게 지금 원래 이과 애들 때문에 옛날에 2015학년도에 한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무튼 그런 거 차지하고 우리 공통 아시겠죠? 언제까지? 6월 전까지. 이제 중간고사랑 겹쳤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는 작년도 결과인데요. 보세요. 이과 아이들 평균 등급에 비해서 국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과탐 확실히 딸리죠. 자제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고3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 재학생들은요, 11144가 그렇게 많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222, 54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야, 너 탐구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너 이럴 때가 아니야.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곧 올라요. 언제? 곧. 한 40살 되면 탐구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재학생들은 탐구는 곧 오른다고 생각해. 아직 정리를 덜 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시간 꽤 걸려요. 그러다 결국 수능 가서 이렇게 망쳐요.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성적 편차가 가장 큰 건 탐구야. 아시겠죠? 그래서 탐구 빨리 서두르라고 얘기하시고, 역시 문과 아이들은 수학에서 힘들었어. 그쵸? 공통수학 빨리 정리하라. 그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쉴 틈이 없어.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까지 잠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잠은 6시간 정도는 자는 게 맞아요. 낮에 깨있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아침부터 낮 동안에 진행되니까. 그런 바이오리듬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두 달 만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낮잠 자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밤에 푹 자라. 그럼 엄마 나 힘드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잘게. 12시간 신생 아니? 그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6시간만 자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전년도에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도 이런 대학들이 교차 지원이 많았었대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는 서강대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과생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 대학들도 싫었던 거야.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이용해서 막기도 했는데 이걸 과탐이 워낙 점수가 잘 나오니까 막아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대학의 분위기가요. 이 아이들이 거기서 눌러 앉는 게 아니라 복전을 하거나 전과를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반수를 생각한대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2003년생 아이들이 지금 2004년생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별론 것 같아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나 봐.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교차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은 문과생들이 너무 그렇게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작년에가 좀 너무 과도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을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이과애가 문과를 이렇게 막 지원하는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문과생들도 힘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공통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6월 전까지. 아시겠죠? 6월 모평 전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전 과목 골고루 공부하셔야 됩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맞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공부량 전체적으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딜 늘리냐? 자투리 시간. 아시겠죠? 잠 줄이지 말고. 자, 그리고 원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선택하는 게 맞고, 감각 있는 친구들은 미적 기하도 괜찮고, 문과 쪽인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확통해서 높은 원점수가 차라리 더 낫고, 그 다음에 혹시나 정시에 대해서 문과 친구가 조금 좋은 표준 점수를 좀 받고 싶어 하면 차라리 사탐에다가 지구과학 원을 하나 하는 게 차라리 더 표준 점수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문과 아이들 중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험 본 거 지금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 대충 이랬대요. 자제분들 대충 몇 등급 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저께 시험 본 거 원점수들 아시죠? 네? 그래서 대충 확인해 보세요. 자, 국어 적절하게 잘 나왔네. 그쵸? 쉬었다고들 얘기했을걸요? 그쵸? 좀 쉬었다고 얘기하는데 적절한 표준 점수 잘 나왔죠? 변별력이 됐어요. 잘 냈어요. 아주 잘 낸 것 같아.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 딱 결정되잖아요. 그쵸? 잘 나왔죠? 수학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나 보다. 제가 150 넘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린 70점대에서 1등급이 결정돼 버려서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나 보다. 그쵸? 자제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웠다고 와서 징징거리죠.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 표준 점수가 나올 문제는 아니래요. 제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한 140점 정도면 적절할 텐데 왜 150점까지 가지?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래 1, 2등급
2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3, 4등급, 3, 4, 5등급 이렇게 되고 다시 6, 7등급 이렇게 되는 항아리 모양의 분포가 맞는데 지금 특히 수학은 호리병 모양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수포자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깔아주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표준 점수는 깔아주는 아이들에 의해서 자꾸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역이용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라도 더 맞아라. 100점 받으라는 얘기 아니다. 40점 받다 42점 받으면 된다. 제 얘기 이해되셨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는 게 훨씬 더 특히 수학에서는 그 효과가 엄청 크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사탐도 지금 끌어올리는 거 보이시죠? 표준 점수 만점이면 70점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40이 넘는 거지. 그렇죠? 난이도를 자꾸 끌어올리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는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끌어올리는 걸 뭐 확률이나 통계나 이런 걸로 문제를 내나 봐요. 그거밖에 변별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표 분석이라던가 그런 게 중요한가 봐. 그래서 그걸로 난이도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문, 경제, 정치화법 중에 하나는 갖고 계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과탐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과탐되니까 대충 자제분들 등급 확인하셨죠? 대충 확인하셨죠? 대답하세요. 제가 급해. 자, 그러면 제가 등급 배치표 만들었어요. 대충 어느 정도 가는구나 확인 좀 해보세요. 순서는 국수, 영, 탐이거든요. 근데 이 배치가 탐구는 잘 본 거 한 과목만. 이 배치표가 진짜 저질 배치표예요. 이 배치표는. 이건 배치표도 아니야. 근데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부모님과 학생분들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3, 4등급 정도 나왔는데 어디 가요? 자꾸 그러셔갖고 그래서 그냥 보시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저질이냐면 여기에 있는 2등급과 여기에 있는 2등급은 점수가 다른 2등급이에요. 2등급이 받을 수 있는 백분위 점수는 95점에서 89점 사이거든요. 2등급 아이들이 5%서부터 11%까지잖아. 그러니까 백분위 점수는 대충 100에서 그 값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95에서 89 사이니까 95짜리 2등급, 89짜리 2등급이니까 백분위가 6점이나 차이가 나는 배치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질이지. 아시겠죠? 이건 대충 확인하시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만약에 그냥 3, 4등급이다 그러면 한 요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3, 4등급 정도 나오면. 되셨죠? 근데 요걸 또 저희가 써먹는 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시는 대충 한 2칸 정도 위까지 보시면 큰 패착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을 잡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학이 마지노선 대학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도 얘기하세요. 어저께도 저희 아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건데 아빠 이거 이거 인정 못해. 이거 내 실력 아닌 것 같아. 네 실력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맨날 시험 볼 때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받아들이라고 이제. 3월달이건 4월달이건 지가 그나마 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객관적인 내 실력 맞구나. 이게 나의 현재 실력 맞구나. 받아들이시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야 성적 올라가기 시작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맨날 자기는 성대, 한양대, 서강대에 있어. 가천대도 안 되는 성적 가지고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자고. 자제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자. 받아들이자 이제. 됐다. 이게 네 실력이다. 하지만 이게 네가 여태까지 평생 본 시험 중에 제일 못 본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다. 되셨나요? 네? 이제부터 하나라도 더 맞으면 된다. 되셨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용도로 마지노선 대학교 얘기하시면 되고 상위 누적도 개략적으로 정리했으니까 제가 상위 누적 보시는 방법 유튜브에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정시는 등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는 20만, 이과는 뭐 17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과가 1%다. 문과 1%면 전국에서 2,000등 한 거잖아요. 20만 중에 1%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수학인가? 전국에서 2,000등. 네?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하면은 대충 한 1,000몇 명 되거든요. 근데 뭐 의치안으로도 문과 아이들, 의치안으로도 빠지고 다른 대학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1%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대충 그런 상황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과는 17만 명이니까 1,700등 1%면 그래서 자제분이 몇 %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학원에 문의하시면 3월 달 거랑 4월 달 거 엑셀 배치표랑 상위 누적 그런 거 저희가 다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원장님이 주실 걸?
난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학원에. 학원에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엑셀 배치표 보는 방법하고 상위 누적 보는 방법 제가 자세히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그 순서대로 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진짜 친절하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수시 지원은요, 일단은 정시 가능권을 꼭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안전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마지노선 대학인 거야. 되셨죠? 그 대신에 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야지. 그쵸?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어야지. 왜냐면 그 전에 발표 나버리면 혹시 수능 진짜 잘 나오면 어떻게 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거는 수능 이후에, 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면접과 논술이 있는 걸 쓰셔야죠. 학생부 100, 서류 100 그런 거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붙어. 거기라도 갔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거 제가 네 가지 이 네 가지 관리하는 거, 시간, 멘탈, 포기하는 거, 생체 리듬 관리 이런 것들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 나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학생들 특히 1교시 끝나고 엎드려 울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수학까지 망친다니까?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는 넘어가야 돼, 빨리. 그쵸? 맞죠, 그게? 그리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확인하는 게 맞겠고, 그리고 낮잠 자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낮잠 이거 몇 달 만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더라. 그러니까 낮잠 자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 배치표 보시는 방법 찍어놨으니까 대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원래는 이 정도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정시 때는. 근데 아직 217일이 남았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파란색 대학을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으시죠. 네? 요렇게 잡자고요. 그래서 엑셀 배치표를 보셔도 요 정도 폭으로 잡으시자고요. 야, 우리 요게 마지노선 대학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런 대학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붙어요. 이거 막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붙으면 어떡 하시려고 그러세요? 배멀미 많이 날걸? 그러니까 이거 파란색 대학으로 저희 잡죠. 네?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 N해독 하시라고요. 제가 요 기출 N해독에 대해서는 유튜브에도 자세히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시작은 국어로 시작을 하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고 그리고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풀어요. 뭐라 찍으세요? 여기 지금 밑에가 이렇게 남은 거 보면 뭐가 또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 시험지 이렇게 안 풀고 저희는 시험지 사이즈로 풀거든요. 왠지 아세요? 아이들은 여기다 풀거든. 요런 데다 풀거든. 탐구는 더 좁거든. 그런 데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시험지 모아놓은 책 팔아. 아시죠? 자땡땡돌이 말고 골땡 시땡 그런 데서 시험지만 모아놓은 책 팔아요. 전국연합 모의고사 모음집, 평가원 모의고사 모음집, 4개년치나 3개년치 모아놓고 있어요. 저희 아들은 마텅땡 풀어요. 마텅땡은 검토땡은 안 돼. 빨텅땡만 맞아요. 시험지 모아놓은 책은 빨텅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 OMR도 있으니까 컴사로 OMR 체크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래야 기출 푼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출 풀고 나면 몇 점이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등급이니까 빼고 탐구 50, 50 총 몇 점이죠? 이게 어려운 수학인가? 100 더하기 100 더하기 50 더하기 50은? 빙고. 300점 만점. 자, 그렇게 해서 3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저희 집은요. 엄마가 이거 채점해줘요. 왜냐면 공정성도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 시간에 잠깐 쉬어. 엄마가 채점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고 애들 엄마가. 그래서 아이들이 지거 채점 이거 원래 맞은 거야 막 동그라미 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기출문제 풀다가. 공정하게. 그렇게 하고 300점 이거 만들라 이게 오답 분석 시험지거든요. 오늘 4월 달 거 이거 빨리 만들라고 하세요. 3월 달 것도 빨리 만들라고 하세요. 지가 답이라고 생각한 게 뭐가 틀렸고 혹시 모르는 개념이 있었으면 여기다 개념 정리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 시험지를 계속 눈으로 쉬는 시간마다 목독으로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럼 자꾸 문제가 낯이 익기 시작하는 거죠. 개념 공부도 다시 되는 거지. 이거 만드셔야 돼요. 요거 빨리 하면 3일 정도 전 과목, 조금 천천히 하면 일주일 정도. 아마 우리 재수생들도 다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것까지 해야 기출 N회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제가 원점수 만점 몇 점이라고 그랬죠? 300점. 그래서 제가 원점수 배치표도 만들었어요. 기출 문제 풀으라고.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를 풀어서 여기 290점, 문과 애들은 260점까지, 이과는 270점 정도까지 정리도 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틀린 문항 개수예요. 근데 어느 학교 갔더니 과목당이죠? 그래. 과목당 6개 틀려서 여기를 어떻게 가냐고. 전 과목에서요. 영어 빼고 국어, 수학, 탐구에서. 그래서 한 문항당 대충 2.6점이거든요. 제가 왜 개수를 말씀드리냐면 아이들은 점수보다 개수에 더 민감해. 만약에 중앙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가고 싶으면 한 260점대는 돼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엄마 나 230점, 30점이 부족한데? 포기할까? 그래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30점이면 한 15문제, 한 13문제 정도 더 맞추면 되죠. 하나당 2.6이니까 그쵸? 국어, 수학, 탐구 115문제 중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문제, 한 14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되잖아. 엄마, 나 이번에 이거 기출문제 풀다가 실수해서 틀린 게 3개나 돼. 그러면 벌써 10문제 언더로 내려가기 시작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야, 중앙대학교가 그렇게 먼 일도 아니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걔가 애쓰겠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되셨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영어 평균 등급입니다. 되셨나요? 영어 3등급서부터는 의미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220점 더 정리해 왔어요. 너무 친절하게. 되셨죠? 근데 여기는 개수 안 적어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산하세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여기 그것도 보시고 자제분들 슬럼프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까지 정리해 왔어요. 어디서 많이 본 점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시. 괜찮아, 뭐 어떤데 기출인데 뭐. 그래서 6월달 기출 최소 4개년치 이상 풀자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논술인데요. 올해 논술 실시하는 대학이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해볼 만한 대학교 여름방학 이후서부터 하면은 좀 B 이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자기는 수시 안 쓰고 정시 올인하겠다. 대부분 여유 시간에 놀걸요? 그래서 논술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정 부담스러우면 인강 들어도 되니까. 저희 아들도 학원 알아보다가 맞지가 않아갖고 인강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논술은 경쟁률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는데 경쟁률이 반토막 이상이 나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이 있거든. 그리고 준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애들이 글을 못 써요. 그래갖고 3-4줄 이상을 못 써요. 그래갖고 그런 애들 떨어지고 답 틀린 아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비슷해. 그러니까 꾸준히만 좀 하면 돼요. 꾸준히. 그러니까는 인강 틀어놓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어놓고 있는 것도. 그리고 수능 최저 맞추고 정답이 첫 줄에 들어가고 좀 넉넉하게 쓰면 논술도 재미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보세요. 이 대학도 충족률이 수능 충족률 최저 충족률이 너무 낮죠. 다 떨어지는 거야, 이 외 애들은. 그러니까 일단 최저만 맞춰도 논술 굉장히 유리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 조심하실 건 충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아이들이 대부분 쓰거든. 붙으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논술은 너무 높이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셨죠? 네. 오케이. 짜증을. 자, 교과 성적도 요 대학들 말고는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대학들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대학들은 조금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논술 때문에 내신 때문에 떨어지거나 그런 학교는 별로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자제분하고 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20가지 패턴인데 혹시 네 거 몇 개나 있니? 그러면서 도대체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어요. 가셔서 얘기하세요. 전국의 찌질이 찐따들이 하는 짓이라고 얘기해요. 제 얘기 그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저희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시겠나요? 특히 16번 보세요. 제가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요, 통계 자료 만든 건데요. 오늘 가셔서 빙고 한번 해보세요. 자제분 여기 빙고 기둥 세워지면 이번 중간고사도 폭망이래. 여기 왼쪽 기둥 위험한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오른쪽 기둥 위험할 거 보이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냥 반 농담 삼아 말씀드리지만 심각하게도 보셔야 돼요. 이런 짓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어떤 N수생이 말하는 현역 시절의 실수. 보시면요. 구구 절절히 맞을걸? 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친구가 후배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진짜 맞지 않아요?
아니 어저께 모의고사 본 거 가지고 수만 땡이나 막 오르땡 거 갖고 막 가점수 인정 막 댓글 2시간째 달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그리고 자투리 시간들 너무 아까웠다고 후회하잖아요. 새 책 그냥 욕심나서 새 책만 계속 들이다 사고 풀진 않고 수능 때 가서 남은 새 책 권수만큼 오답 생긴다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너튜브랑 얼굴책 이거 방해되는 거 인정 못 인정.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환경이면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정을 정지시켜버리라 그러세요. 아예. 네가 핸들링 못하면. 편식 공부 안 되죠? 제가 이제 골고루 공부해야 된다고 밑에 똘 빼서 위에다 메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강 풀커리 탄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되셨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 12시간씩. 그래서 제가 보기엔 부모님들이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핸들링하고 지켜보고 있는 걸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조금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아들 시키는 거 그대로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자제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의용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지금 다 올해 입시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시죠, 대부분? 네, 그래서 일단은 23학년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건데 저는 이투스 본사에서 왔고요. 저는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짧은 영상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도움 되실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셔서 좋아요,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10년 됐거든요, 이거 연지가. 근데 여태까지 97,000원 벌었어요. 그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다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거기다가 자료 올려드리고 오늘 요 PPT 자료랑요 함께 이것저것 보실 만한 자료들 제가 여기 학원 컴퓨터에다 놓고 가거든요.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원본 파일로 놓고 가니까 편집하셔서 다른 데 가서 설명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이름 바꾸셔갖고 자제분들 수능이 며칠 남았죠? 뭐지? 그렇죠. 217일이죠. 언제 보는지는 아시죠? 네, 올해 11월 17일 날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17일 남았고 날짜로 하면 217일인데 주수로 따지면 이제 31주가 남았어요. 딱. 그래서 자제분들 교회 31번 가면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먼저 수능에 대한 것들 먼저 분석을 드리고 어저께 시험 본 거 상태를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근데 하시기 전에 자제분하고 한번 오늘 가셔서 얘기 좀 나눠 보실래요? 너는 A형 인간이니 B형 인간이니 그러면서 대충 보시면은 대부분 학교에 가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자기 B래요. 자제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얘 너무 많이 놀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도대체 수험생인지 정말 저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애들을 샘플링을 한 거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죠? 그냥 217일 동안 A형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근데 그냥 가서 얘기하시면 또 엄마가 와서 잔소리한다고 막 그럴 거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뭐 평생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217일만 이렇게 살면 되잖아. 자투리 시간까지 좀 활용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올해 제가 이제 학생부는 오늘 뺐어요.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은. 근데 혹시 학생부에 대한 내용 궁금하시면 제가 어저께 김포외국어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학생부에 대한 것도 좀 참고가 되실 텐데 학생부 전형에서 올해 좀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독서예요.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국이라고 하기 그렇다. 아무튼 인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 교수님들이 다 똑같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독서량이 너무 부족하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책을 좀 권수를 올려놓는 것도 올해는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전국에 있는 2004년생 애들이 책 더럽게 안 읽고 있대요. 근데 또 책 읽으려면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얘 보세요. 오디오북 듣기 끝내주지 않나요? 그 윌라의 오디오북? 뭐 밀키의 서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노원에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짬짬이 좀 책을 좀 더 많이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짬짬이 이런 자투리 시간에 좀 활용하자 그런 얘기고요. 올해의 이슈인데요. 저 이거 자료를 드리고 갈 거니까 제가 다 설명 안 드릴 거고 1번만 말씀드릴게요. 자제분들이 2004년생이 주로시죠? 그리고 혹시 재수하고 있으면 2003년생일 거고 저희 첫째는 2002년생이에요. 그래서 재수 안 하고 참 다행이게 바로 대학을 갔어요. 근데 둘째가 200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다 제 둘째 아들의 적이에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위험할 것 같으니까 좀 대충 말씀드리려고요. 아시겠죠? 그거 감안하세요. 농담이죠. 갑분싸가 돼요. 저는 진짜 매년 그렇지만 진짜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제분들도 잘 되고 저희 아들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진심은 느껴지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수험생의 마음, 수험생 학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잘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1번, 올해도 또 학령 인구가 4,890명이 또 줄어들었어요. 5,000명 정도가. 근데, 저 중에서 44만 7천 명이 시험을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한 10만 정도가 빠져요. 그러니까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 10만 정도가 빠진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 이제 N수생들이 들어오고 반수생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거의 그냥 45만이에요. 근데 올해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 대학교 선발 정원이 49만 명이에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래서 라는 생각들을 해보. 그래 어쩌라는 거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이걸 보고 2004년생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딱 아시죠? 학령 인구가 부족하니까 대학은 어디든지 가는구나. 대학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정원이 남아 도는구나. 제 말이 맞죠? 그러면서 2004년생 애들이 공부를 더럽게 안 하고 있대요. 자제분들은 아니죠? 열공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지금 학력 수준이 엄청 낮은 상태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저께 시험도 그랬고 3월달 거 시험도 그랬어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의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이 상황을 역이용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전국적으로 2004년생 애들이 공부 더럽게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군계 일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얘기만 딱 꺼내려면 군계 일학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죽여버리려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자제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혹시 몰라서 그냥 내년도 24학년도 애들 것도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더 줄어들어요. 인원이.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친구들 2005년생 아이들은 학생부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갖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입시 환경이 좋은 게 올해가 끝? 내년서부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죠? 일단은 올해 대학 가자. 아시겠죠? 내년서부터 복잡해진다. 좀 힘들어진다. 여러 가지 좀 더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 가자라는 걸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217일만 고생하자고 얘기하세요. 부모님들도 아이들 도와주시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냥 시간 남으셔서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제분들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리정돈하면 저는 1번 얘기에 굉장히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수시정시 같이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전년도 결과도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수시를 아예 버리고서 정시에만 올인하고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수능을 배제하고 나서 수시만 완전히 내신에만 올인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수시를 포기한 그 시간에 정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논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저희 아들도 저한테 고3 때 첫째가 그랬어요. 아빠 그냥 나 내신 포기하고 수능으로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닥쳐 그랬어요. 내신을 포기한 아이들은 내신 기간에 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수시 정시는 같이 가는 거고 수험 생활은 바쁜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호모 루덴스거든. 자제분한테 가셔서 얘기해 보세요. 너 호모 루덴스가 뭔지 알아? 그래 얘기해 보세요. 근데 표정들 보니까 부모님들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몰래 알려드릴게요. 호모 루덴스가 뭐냐면 유희의 인간, 놀이의 인간이야. 인간은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그 시간에 놀이와 유희를 즐기면서 문화를 만들어내요.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수험생한테는 그러면 안 돼. 수험생은 여유가 생기면 놀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자제분들 어저께 4월 달 거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혹시 노래방이나 영화 보러 갔나요? 아, 나 진짜 이것들이. 혹시 재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에버랜드 간대요? 머리털을 다 젖뜯어 놓으세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빠, 아니 시험 보고 나면 노래방도 좀 가고 영화도 좀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려야 또 공부가 되고. 그거는요 잠깐 있는 거예요. 수험생들의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단 1점이라도 올랐을 때 그게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죠. 그게 해결책인 거죠. 노래방 가는 건요 잠깐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forget. 못 알아들으실 줄 알았어. 자, 농담이에요. 네? 저 인간이 잘난 척한 아닙니다. 아시겠죠? 맘 상하셨네. 그래서 호모 루덴스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리고 점수가 오르는 게 일단은 너한텐 카타르시스다. 217일만 그렇게 살자.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다. 엄마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도 도와주고.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숙제를 6개를 주거든요. 오늘 가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